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에 근무 중인 박소연입니다. 감염내과는 이제 우리 몸에서 생기는 모든 감염증을 보는 과이거든요. 이제 장기 이식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발생하는 비전형 감염증을 같이 보는 과이고요. 이제 감염이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예방 조치, 대표적으로 백신 접종이 있겠죠. 또 대부분의 감염내과 선생님들은 각 병원에서 감염 관리 업무를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다. 와우. 왜냐면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해주시지만 막상 저희가 이제 지침이나 감염 관리 규정에 이제 근거해서 이럴 때는 이거를 지키셔야 합니다. 뭐 손을 닦으셔야 됩니다. 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보셔야 됩니다. 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의료진 분들은 감시를 하거나 본인의 진료에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모진 말도 많이 듣거든요. 이 카메라를 보고 네. 그 화내신 분한테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주세요. 너무 많아서. 작년 2월 이후로는 거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하던 업무도 많았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선별진료 또 이제 유증상 환자들을 보는 발열 호흡기 클리닉 같은 업무 또 확진자 진료까지 격리된 분들의 관리까지 하고 또 이제 각종 과에서 또 부서에서 문의가 많아요. 자가격리자인데 진료를 봐도 되느냐,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각종 문의에 대해서 또 답변도 계속 해드려야 되고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집에는 대개는 매일 가는. 감염 관리라고 하는 업무는 감염이 전파되는 거를 예방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갑자기 결핵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이제 결핵 환자를 격리하는 것부터 각 병실에 있던 한군 노출됐던 의료인들을 각각의 이제 접촉자 관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이제 카바페넨 내성 세균이나 방코마이신 내성 세균을 보균하고 있는 환자들을 코호트 격리를 하거나 1인 격리를 하고 의료진이 감염의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됐을 때 노출 후에 예방 조치까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얼굴에 맞게 마스크를 딱 밀착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게 지금 이제 마스크를 거울을 보면서 본인 얼굴에 맞게 밀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핏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내가 피팅되게 잘 썼는가를 이제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기계를 통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마스크의 공기가 얼마나 누설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환자 볼 때 쓰는 마스크가 저게 지금 N95 마스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의 누설률은 5%가 넘어가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비말 차단 마스크를 많이 써서 저희가 이거 테스트도 준비를 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마스크가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기가 그냥 다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비말 차단 혹은 이제 수술용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얼굴에 핏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보호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공간이 뜨게 되거나 이러면 사실 내가 기침을 할 때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다 나가고 남이 나한테 기침을 했을 때 이제 공기 중으로 다 들어오게 돼버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시설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을 확인하고 저희가 입원을 했는데 이분이 그 검사 후에 시설에 계시는 동안에 그 전날 확진자하고 접촉이 있었던 거죠. 저 시설에서는 그거를 알았는데 병원에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고 그 시설에서 확진자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서야 저희한테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미 시간이 3, 4일이 지났거든요. 그 환자를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양성이 나온 거죠. 그럼 그 3, 4일 시간 동안에 접촉자가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의료진은 25명, 일반 환자 보호자 뭐 이렇게 했더니 65분이 노출이 됐고, 저렇게 자가격리를 했던 의료진 분들 중에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2분이 감염이 됐어요. 그 시설에서 그냥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접촉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었고, 또 불필요한 접촉도 없었겠죠. 또 하나는 의료진이셨거든요. 다른 병원 근무하는 의료진인데 본인이 확진자 접촉자를 알고 능동감시로 분류가 된 분이었어요. 증상이 생겼는데 보건소에 얘기를 안 하고 병원에 오셔서 증상이 없다고 체크를 하시고 진료를 보신 거죠. 근데 그분을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중이셔서 백신을 못 맞으셨거든요. 근데 20분간 그 환자를 이제 신체 검진을 하면서 진료를 하셔서 격리가 되셨고, 그 분을 검사해서 했더니 또 바이러스가 내성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근데 저희 얼마나 떨었겠어요. 더군다나 그 선생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진료를 안 해드리지는 않아요. 다 선별진료소, 뭐 발열 호흡기 클리닉 해서 절차가 있지만 반드시 진료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기가 이제 힘드셔서 거짓말을 하시거나 저희한테 사실을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의료진들은 결국엔 계속 반복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점점 이렇게 말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는데 진짜 없는 건가? 이때부터 뭐가 있었다는데 진짜 이때부터가 맞는 건가? 또 뭘 속이는 건 아닌가? 자꾸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영상 편지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진료 다 해드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없어지면 항생제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편에서는 내 환자가 갑자기 나빠졌을 때, 폐혈증이 오고 이랬을 때, 내 주변에 뭔가 접촉자가 생기고 이랬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고, 병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해줬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고. 지루하고 힘들고 지겹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 4차 유행을 이겨내서 조금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할